2025년 2월 12일 오후 22시 54분에 사자자리에서 만월이 일어납니다. 이번 사자자리 만월 타이틀은 진정한 내 모습으로 눈부시게 빛나기 위한 격변입니다. 좀 더 넓은 세계에 자신을 표현한다거나 좋은 방법을 찾아본다거나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운의 흐름입니다. 지난 1월 29일에 물병자리에서 신월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신월 때 자신의 즐거움과 창조 영역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기 시작한 분들도 계셨을 거고, 인간관계에서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나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발견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변화를 이전에 일으켰다면 그것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찾아온 만월입니다. 바람의 시대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같은 이상을 지닌 사람들끼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시대인데요. 그러한 바람의 시대를 사람들과 함께 걸어 나가면서도 그 안에서는 나의 빛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나의 존재감과 진정한 나다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자자리가 상징하는 자신감, 그리고 긍정적인 당당한 마인드, 주인공 같은 그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보름달 만월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4일은 지난 사자자리 신월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노력해오신 것들은 이번 타이밍에 와서 발전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감정이나 마음적인 어떤 정화 부분을 의도하셨던 분들은 그 부분이 치유되고 자신감이나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충전되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월이 물병자리 신월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의도한 스탠스 위에 조금 더 튼튼한 토대를 만드는 중간 점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자자리 만월도 소원문 쓰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2025년에 나는 어떤 빛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지 자기 대화를 꼭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12일 사자자리 만월 차트를 토대로 어드바이스를 담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자자리 특징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결핍과 상처가 해소 가능한 기회의 시즌. 그래서 이번 시즌은 사자자리의 특징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소원문을 발신하시거나 문어터를 음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자자리들은 일단 굉장히 자신감이 되게 많아요.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창조적인 부분에서 재능을 발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뭔가 아우라가 주인공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스타, 배우, 화려함, 이런 캐릭터가 사자자리를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빛을 세상에 널리 발산하는 거,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어필하는 거, 그리고 축제나 파티도 전부 사자자리의 키워드입니다. 인플루언서나 유튜버처럼 유명인이 되고 싶다라는 분들도 이번 시즌에 소원문 발신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자신을 어필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SNS에서 나는 어떻게 나를 드러내면 좋을지 모르겠어 라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 직업으로 전환되었으면 해요 라는 소원을 발신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주목을 받는 좀 그런 관련 소원문을 올리기에도 좋습니다. 전부 다 사자자리가 담당하는 특징 키워드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즐겁게 내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할게요. 나는 뭔가 이렇게 팔찌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즐겁게 만들었더니 옆에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서 나도 그거 만들어줘 라는 요청을 받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한테
즐겁게 판매를 했더니 이게 부수입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도 발신을 했더니 수입 상승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발신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감을 좀 충전하고 싶다라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는 자신감 없는 나의 모습, 비관적인 나의 모습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긍정적이고 자존감 높은 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발신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생을 의무감처럼 느끼셨다면 즐겁게 설렘 가득히 느끼면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원문의 문장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외부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개인 내면 세계의 욕망과 충돌한다. 그로 인한 고민이 생겨날 수 있다입니다. 이번에는 사자자리 만월이고 이 사자자리의 달은 10하우스 명예적인 자리에 위치하는데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태양은 물병 자리에 있죠. 그리고 물병 자리의 영역이 네 번째 4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4하우스는 자신의 마음의 토대, 그리고 가정이나 내면의 생활을 담당하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5번째, 6번째 하우스까지 이렇게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적인 부분, 외적 생활에서 내가 외부에서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지만 그러나 내 내면에서는 물병자리처럼 자유롭고 싶고 그리고 이번 타이밍 어센도 천칭자리로 나오거든요. 바람 사인이 또 강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내 내부 세계에서 좀 즐겁게 반영하고 싶다. 그런 스탠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외부에서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박수받는 거는 내 내부, 내 개인적인 생활과는 좀 거리가 다소 있잖아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어느 정도 맞춰서 좀 행동하고 대중이 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인정도 받고 저 사람 멋있다라고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 내부의 세계에서는 그 캐릭터와 내가 좀 반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내적 세계에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싶지 않고 물병자리처럼요. 좀 이렇게 자유롭게 나의 개성에 집중하고 싶은 좀 그런 마음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또 물병자리가 원래 또 네트워크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좀 통용될 수 있는 같은 이상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재능도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하면 사실 진짜 물병자리가 좀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좀 대중이 원하는 거를 좀 캐치하는 면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사자자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내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스타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별자리인데 물병자리는 모두의 니즈를 나도 이해한다, 수용한다,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한다라는 좀 대국적인 네트워크의 이런 에너지를 가진 성자인데요. 그리고 지금 차트상 T스퀘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좀 변천의 에너지나 그리고 내가 이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거 아니잖아. 방법을 바꿔보세요 라고 변화를 던져오는 그런 천왕성적인 에너지도 연결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뭔가 어딘가에서 있을 거예요. 나는 사회적으로 욕심도 나고 내 개인 생활에서도 자유롭고 싶고 모두의 니즈를 충족해주고 싶지만 근데 그건 또 내 안에서 조금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봐 어렵고, 변화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천왕성이 막 자극을 주는데,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건가? 이렇게 뭔가 마음 안에서, 모순적인 감정이나 충동이나 고민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번에 2주 사이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이번 만월이 일어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이런 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좀 길게 보면 지금부터 2주 정도
만약에 이런 예감이 들거나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났을 때는 일단은 먼저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건 내 존재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사자자리처럼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물병자리처럼 모두의 네트워크, 만인에게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선전 방법이나 어필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동시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내 내적 세계를 지금 물병자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은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중요해요. 그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다만 내 내면에 이런 중심 있잖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일단 어떤 변화가 들어와도 내 존재 가치는 원래 오리지널리티는 이거야 라는 그 중심. 일단 그걸 잘 잡아주시고 주변에서 불안감이나 마음에 이런 모순을 느끼셨을 때 일단 이거 별의 흐름이구나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서 해결책을 차근차근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타이밍은 바람 사인이 우세한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물사인에도 적절한 별의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고정궁의 티스퀘어 영향도 봤을 때는 일단 스피드에 있어서 너무 고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빠르게 행동해야겠다. 빠르게 변화시켜야겠다. 이렇게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내 마음이 뭔가 변화를 느낀다면은 차근차근 행동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어떤 변화구가 들어와서 예를 들면은 강제적으로 이거를 그만두고 저거 해야 된다. 이런 게 갑자기 터졌다. 갑자기 발생했다라는 경우에도 천천히 좀 유연하게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행동력을 나타내는 화성이 개자리에 있고 현재 역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토성이 120도로 길각을 보내주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물의 자리에 있는 행성들이고 그리고 화성이 역행하는 점도 고려해 봤을 때 뭔가 끈기는 있는데 좀 잔잔하게 차분히 진행하는 끈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과거의 기억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저하거나 망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본래 내 목적과 내면이 좀 이렇게 상충되고 있는 흐름이기도 한데 내 행동 부분도 막 추진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과거에 내가 이런 부분도 실수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완해 가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라는 좀 신중한 스탠스로 나아가는 게 오히려 이번 타이밍은 맞지 않나 싶어요. 변화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황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처하시면 반드시 개운으로 연결될 수 있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자신다움이란 무엇이고 세상에 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자기 탐구하고 작전을 짜보기입니다. 이번 사자자리 만월의 도수는 사비안 심볼 기준으로는 25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25도의 에너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자신의 길을 관철해 나가는 에너지입니다. 설령 내가 혼자서 길을 나아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해 가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 25도의 숫자를 2 더하기 5 해보시면 또 숫자 7이 되잖아요. 그러면 타로 카드로 보면은 전차 카드하고도 연결된다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전차 카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번 에너지가 좀 이미지적으로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너무 섣불리 움직이면 이게 나에게는 이롭지 않은 에너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 전차 카드로 보았을 때는 뭔가 외부의 상황에 의존하거나 독립적이지 못하거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독립적으로 나의 세계관을 이렇게 추구해가는 연구해 가고 행동해 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은 이걸 사자자리하고도 연결해서 본다면 내 장점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나는 어떤 걸 잘하고 그리고 어떤 어필 포인트가 가장 좋을지 이런 거를 막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런 흐름이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재능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재능을 모릅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단 재능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후천적으로 막 스킬업 하듯이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사주 선생님을 찾아본다거나 점성술 이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던 게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 내가 그냥 글을 썼는데 어디에 당선됐다. 그리고 아니면 누가 막 칭찬했다. 너는 글을 참 잘 쓰더라.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요리를 했는데 너 정말 요리 너무 잘한다. 뭔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칭찬이나 아니면 어떤 평가를 받은 경험이나 기억이 있다면 그런 거에서 하나의 힌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적인 힘을 빌려서 그런 상담가 분들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타이밍은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이 세계에서 어떤 걸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되게 행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를 세상에 표현한다, 이 세계에 표현한다라는 것은 꼭 일적으로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4번째 자리에 물병자리 사하우스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꼭 외부 세계에서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 생활 부분에서 나다운 개성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인공 같은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외부에서 뭐 SNS 하고 회사에서도 막 인정받고 이런 것도 참 멋있지만 근데 그거 이외에도 우리 내부 세계, 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취미로 막 즐겁게 살아가는 시간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나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밤에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딱 만들어서 혼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명상을 한다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이게 나름대로 저한테는 자기 표현이거든요. 나는 이런 삶을 좋아해 라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뭔가 술을 음미한다거나 아니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조용히 사색하고 명상한다거나 이런 게 저에게는 되게 힐링이고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뭔가 강박증을 갖고서 내가 외부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재능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이런 바운더리 안에서도 충분히 나를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이 있다라는 점을 자각하시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 나다운 것을 좀 추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제 바람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공만이 답이 아니고 물질적인 세계에서 내가 이만큼 가졌어 이런 소유물의 가치가 놓이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 안에서 나의 중심을 잡고 내가 어떤 것을 진정 추구하는 것이 행복할 것인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인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바람의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행복은 그 누구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재능을 찾았고요. 그거를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고 시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럭키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조금 더 잘 어필될 수 있을지를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차트상 제가 스스로 제 운명을 읽어봤을 때 1:1 상담에는 그렇게 크게 인연은 없어요. 아예 재능이 없다는 게 아니라 1:1보다는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다수를 상대로 발신하는 게 조금 더 힘이 집중되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1대1 상담이나 1대1로 누군가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확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다수를 상대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좀 스스로 받아들이고 객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가미 류지 선생님 도서를 되게 좋아해서 꾸준히 보고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의 차트를 보면은 그 차트가 나와요, 도서에. 이분도 이제 1대1 상담보다는 좀 다수를 상대로 교육을 한다거나 책을 써서 편찬한다거나 이렇게 집필 활동하시는 쪽이 조금 더 자신의 주어진 운명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SNS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실제로 개인 상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인들이 막 이렇게 SNS에 카가미 선생님은 이렇다고 합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디 라이브 방송이었나 어딘가에서 밝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가구나. 그래서 자신을 점술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상담가라고 하지 않고 저는 점술 교육 연구가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객관화하고 잘 알고 계신다면 내가 어떤 어필을 하는 게 세상에 더 먹힐 수 있을까? 어떻게 선전 방법을 하는 게 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를 이번 타이밍부터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4번째, 강력한 변화구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번 만월 차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고정궁 T 스퀘어입니다. 사자자리 달과 물병자리 태양, 그리고 황소자리 천왕성이 이렇게 각도를 타이트하게 맺고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행성이 바로 황소자리 천왕성입니다. 이 천왕성은 물병자리의 지배성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천왕성의 특징은 일단 변천이고 변화이고 급변인데요. 예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변화구가 팍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리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단 황소자리잖아요. 그러면 황소자리적인 거는 우리가 재능이나 일이나 나의 가치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 재정이나 수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팔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팔하우스는 타인과의 깊은 릴레이션십 관계성이잖아요. 그러면은 타인과 연결된 관계 안에서도 어쩌면은 변천,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수입을 바꾸거나 수입 방식을 바꾸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이별을 맞이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날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부수입을 어떤 것을 조금 더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재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갑자기 좀 금전 상황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러면은 뭐 부업을 해야 할까? 아니면 수입을 더 늘리려면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어떤 분들께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앞으로 이제 2주 사이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마음 안에서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를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저렇게 해야 되겠다. 심리적인 변화, 또는 여러분들의 이런 내부 안에서 바꾸고 싶은 충동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면적으로 지금 약간 내가 바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게 조금 뒤엉킬 수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바꾸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내가 이제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라는
그런 초조함 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천왕성적인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재정적인 거, 직업적인 거, 깊은 관계, 좀 오래 유지해왔던 거에서 일어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T스퀘어가 고전공이고 황소 자리는 또 길게 유지해오는 또 성자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최근에 잠깐 시작했던 일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해왔던 관계, 해왔던 직업, 투자를 해왔던 일들,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뭔가 해왔던 거에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흔들림, 이런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별의 흐름이라는 거를 먼저 이해해 주시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들어오더라도 차근차근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화성하고 토성의 연결성도 있었고요. 지금 차트 분위기상 일단 너무 스피드의 강박을 가질 필요는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불안해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일단 수용해 주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별들이 이런 거를 변천을 일으키는 건 진짜로 변화가 필요해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통과점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차근차근 대처하시면서 내면이 좀 불안할 때는 명상이나 감정 노트 쓰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잡아주시고요. 이 T스퀘어 고정궁에서 속하지 않은 게 지금 정갈자리잖아요. 그럼 정갈자리처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본질을 체크하는 거죠. 차분히 자기 대화하고 차분히 명상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미래에 아마도 내가 행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정갈자리처럼 통찰력을 발휘해서 좀 이 상황의 본질을 깊이 파헤쳐 보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안을 좀 잠재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요해지지 않을까, 요구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인 안정, 네,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본래 고정궁 T스퀘어라는 것은 또 결심을 한번 하면은 잘 안 바꾸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T스퀘어는 되게 타이트하다라는 말을 해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각도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좀 지체되고 좀 시간이 다소 걸리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가 좀 시간이 걸리는 과제를 마주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너무 그런 거에 뭔가 완벽주의를 추구한다거나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유연하게 대처하자. 수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이런 고정적인 뭔가 내 과거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조금 유연하게 부드럽게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번 타이밍이 어쨌든 네 번째 내 내면의 세계를 담당하는 사하우스의 물병자리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병 스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느끼시긴 할 거예요. 바꾸고 싶다, 변화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단 강하게 올라오실 텐데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요. 차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거부터 손대면 좋을까 하나씩 리스트업 해보면서 미래에 가져갈 것들을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람 사인에 별들이 가장 집중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들,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에 뭔가 떠오르는 정보들은 어쩌면 마음을 정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새로운 수입원이나 내가 조금 더 재능을 발휘하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유용하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병자리의 에너지도 우리가 지금 사자자리의 에너지와 함께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자자리가 또 칭찬을 되게 받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칭찬받고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것만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그런 독립성, 여러분들의 기준, 오리지널리티 이런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사자자리처럼 자신감 있게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방향성이 좀 좋지 않을까 차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철학, 여러분들의 이런 재능을 사자자리처럼 당당하게 세상에 오픈한다. 거기에는 뭔가 주변의 인정을 너무너무 집착하고 바래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분들의 내면에 집중하시고 이런 내면에서 시작되는 무언가가 세상과 연결될 때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강하게 좀 강조를 해드려 봅니다. 어쨌든 이번 시즌은 정말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업 시켜줄 수 있는 행운의 시즌이고요. 그리고 내 재능을 찾을 수도 있고 내 재능을 세상에 어떻게 선전하고 알리면 좋을지도 고민할 수도 있는 좋은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어떤 변화를 느낀다면 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지금 일시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이나 기존의 직업이나 이런 걸 계속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다만 미래를 좀 더 멀리 내다 보았을 때는 이것은 행운으로 가는 통과점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